두 분의 얼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거는 네. 광대죠. 이거 깎아야 혹시 이거 됩니까? 성욕이 많습니까? 광대는? 광대는 오지랖이고 이분 생일 혹시 아세요? 굉장히 음기가 많아 보이는 무슨 관계세요, 두 분은? 같이 동거하는 네, 네. 사이거든요. 두 분의 관계는 그냥 지인궁합이에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오정TV의 정민요. 오인혜입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우리끼리 또 신났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 없는데 나이만 먹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해에 보내드리는 오정TV 방송인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새해에 점 보러 갈까 말까? 요 콘텐츠 기억나세요, 오윤혜 씨? 그치. 그 컨텐츠를 심지어 저 사주 봐주시는 분이 그걸 직접 보시고. 그 전화로? 네네. 그분이 이제 또 그 영상도 직접 보시고. 그래가지고 얼굴을 처음 보거든요, 제가. 항상 전화로만 상담을 했으니까. 윤혜 씨가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군요, 막 이러면서. 사주에 그런 건 안 나오나 보지? 그러니까 인상이 좋다고 또 칭찬을 돌려서 돌려깎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콘텐츠도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워낙 좋아해, 이런 거를. 맞아. 그리고 이분은 찐이야. 그동안은 약간 가벼웠다면 네. 이분은 좀 깊다. 나는 이분이 처음에 이제 우리 섭외 응해주셔서 네. 아니 이런 학자가 이런 전문가가 우리 채널에 나와주셔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네. 일단 오늘 나오실 게스트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이분은 먼저 건축가이자 역술가이자 역술가 네. 그리고 이제 풍수지리를 공부하신 네. 아주 그런 다재다능한 분이십니다. 외모도 지금 거의 뭐 남자 배우급인데 네. 모시도록 하죠. 박성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성준입니다. 네.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오셨는지. 이 험난한 곳에. 네, 뭔가 저랑 결이 안 맞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물과 네. 기름처럼 섞이지 않지만 저는 좀 애써 봅니다. 침투하려고. 찐 전문가 맞네. 어. 이미 딱 우리를 보고 간파하셨잖아. 기운이 왔지. 그리고 눈을 안 마주치셔 지금.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박성준님을 이렇게 이력만 봤지 네. 얼굴을 처음 뵀는데 약간 이건 반칙이다. 반칙이네. 홍대 건축가에 이런 인물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소개팅도 몇 번 해봤지만. 근데 왜 우리가 건축하시는 남자에 대한 그 로망이 로망이 있단 있어. 말이야. 예전에 왜 장동건 씨가 건축하시는 분으로 나왔던 드라마 기억 안 나? 너무 옛날 거 신사의 아니야? 품격. 아 그래? 혹시 아세요? 얼핏 봤던 것 같아요. 네네네. 한참 뭐 건축 관심이 많아지고 뭐 설계나 맞아, 건축사분한테 관심이 많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건축학개론. 네. 그 영화 네, 그 영화에도 나와. 나한테 신사의 품격 너무 옛날 아니냐고 하더니.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 사람입니다. 네, 이분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각종 공중파 프로그램에 사주를 봐주시는 분으로 출연을 하셨고 연예인들의 어떤 그런 연애 상담이라든지 연애 상담. 오. 저희 오정의 사주도 있다가 이제 박성준님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까 그 건축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떻게 건축을 하시다가 이쪽 길로 오시게 된 건지. 근데 사실 건축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사는 공간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을 알고자 하는 철학이나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오. 저도 우연한 기회에 한 고등학교 때 집에 그 스님이 쓰신 인생 12진법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네. 그 책을 보고 이제 명리나 운명 또는 나의 어떤 타고난 기질과 적성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때는 사실 뭐 이런 공부의 측면으로 갔다기보다는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게 좀 어울리는지, 어떤 일을 하면 좀 좋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제 뭐 건축하고 만나서 이제 풍수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건축이라는 거는 사람이 사는 공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사람에 대해서 아는 툴로서 이제 명리학은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그게 다 연관이 있네. 건축학, 그래. 풍수, 우리가 역학. 사는 집이니까. 어떤 사람이랑 사는지도 이게 서로 궁합 이런 것도 이제 그 사람의 기운 이런 것도 좀. 그렇죠. 이제 궁합이라는 게 지금 같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일하는 분들과의 궁합도 있고 같이 사는 뭐 남녀 간의 궁합도 있고 뭐 지인이나 친구 간에도 이제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고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죠. 그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선생님 결혼을 하셨는지. 아직 안 했습니다. 아, 네. 미혼이세요? 네. 한층 더, 호감이 가네요.
안 하신 겁니까? 못 하신 겁니까? 뭐 안 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같이 있는 것 혹시 같아요. 본인의 사주에 그게 나옵니까? 나는 결혼을 좀 늦게 할 팔자다. 독신이다. 아니면은, 누구나 뭐 사주를 보게 되면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날 시기가 있고 안 좋은 시기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제 것도 보긴 합니다. 아, 그럼 좀 시기가 지났습니까? 아니면? 뭐 그런 거는 뭐 여기서 뭐 제 얘기는 뭐 굳이 네. 아, 궁금한데 저희가 사랑 이야기도 많이 하는 채널이어서 그렇구나. 신기하다. 풍수지리 하면은 저는 이제 가장 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집 안에 이제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섰을 때 거울이 있으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 현관에 거울 다 있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제 그 거울이 내가 문을 열었을 때 뭐 옆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방을 그러니까 그건 복도를 괜찮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건 봐도 정면에? 내가 문을 딱 열었는데 정면에 내 얼굴이 있으면 어떻게 깜짝 너무 놀라잖아. 그거는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맞나요? 학문적으로? 네, 이제 공간에 에너지를 올리는 소품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거울도 중요해요. 말씀하신 거울. 것처럼. 아, 진짜요? 근데 거울이라는 것은 이제 현관에서 들어갔을 때 왼쪽이냐 오른쪽에 두느냐에 따라서 네. 뭐 재물운을 올리거나 아. 또는 이제 애정운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 되기도 하거든요. 명예운 같은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그 어느 쪽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 왼쪽 중에 어디가 좋습니까? 거울은?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갈 때 들어갑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거울은 네. 재물운을 올리는 아이템이 되고요. 오. 그러면 다 발라버려 왼쪽을. 나 우리 집에 왼쪽에 있거든 지금 거울이. 저 다 너무 발라. 큰 거울은 에너지를 조금 산만하게 하기 때문에 적정한 크기에 엄청 큰데. 한 상반신이나 이 정도를 보일 정도가 좀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 아 전신 거울 말고 상반신 정도는요? 네, 그 정도가 좋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가끔 거울이 있는 데도 있거든요. 맞은편에 바로. 내 얼굴이 보이는.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좋은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 생기가 모이는 자리인 현관에 네. 그 에너지를 이제 흐트러뜨리니까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맞네요. 내 그렇죠. 얼굴이 정면에 보이면 안 되는 거. 네. 근데 그건 누구나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햇볕 안 들고 캄캄한 습하고 이런 데는 누구나 안 좋은 거지. 그러면 오른쪽에 만약에 거울을 둔다면요? 오른쪽에 거울은 이제 명예운을 올리는 아이템이 돼요. 네. 거실에서 현관을 봤을 때 좌청룡과 우백호예요. 우백호는 돈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현관에서 거실 들어갈 때 왼쪽은 이제 재물운이 올라가게 되고요. 네. 거실에서 현관을 봤을 때 좌청룡은 명예의 개념이기 때문에 현관에서 거실 들어갈 때 오른쪽은 명예운을 올리는 그런 아이템이 되는 거죠. 그럼 명예와 재물 다 원해. 양쪽에 놓습니다. 그거는 안 좋습니까? 이건 너무 산만해지는 거죠. 네, 너무 과한 거고. 그러면은 우윤혜 씨 그러면 선택합시다. 자, 재물과 명예. 나는 처음부터 명예는 욕심이 없었어. 하긴 너는 있을 명예가 없다. 없어. 당연하지. 명예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럼 재물로 갑니까? 당연하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집에서 거울의 위치가 왼쪽에 있는데 엄청 커. 엄청 커. 그냥 전체가 다 거울이거든. 오. 이거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 전신 거울이라고 하더라도 네. 공간의 균형이 맞지 않고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또 괜찮아요. 괜찮대. 딱 봤을 때 거실이 그 현관을 너무 압도해서 너무 크게 있는 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전세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 거울 크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살아야 나는 오른쪽에 거울이 있거든, 우리 집 오, 현관 기준으로. 네. 근데 이제 그 안에가 팬트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3폭, 4폭이 다 거울로 이제 쫙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명예가 자꾸 달아나나 보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역효과다, 지금. 근데 그 거울도 막 쪼개져 있거나 갈라져 있는 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네. 문짝마다 붙어 있어서 쪼개진 느낌보다는 하나로 통으로 된 게 더 좋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집 안에서 풍수지리학적으로 뭔가 운을 올려줄 수 있는 아이템 중에 거울 말씀해 주셨고 또 뭐가 있어요? 해바라기 꽃 이런 거 이제 금전 상징하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풍수 인테리어 하면은 어떤 특정 물건을 어떤 공간에 둬서 네. 단기간에 발복하는 그런 욕망이 커요. 여기 대표적으로 반성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풍수 네. 인테리어의 기본 논리는 특정 물건을 어디에 둬서 금시 발복하는 것을 기원한다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공간의 균형과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해바라기 그림도 어떤 에너지를 올릴 수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부엉이나 아니면 뭐 풍경이라든가 네. 소리가 나는 좋은 에너지 풍경. 그리고 뭐 거울이나 관엽식물 같은 것도 때론 좋을 수는 있지만
풍수적으로 그게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많이 그래. 예, 방마다 곳곳마다 해바라기. 좋다는 거를 막 다 때려 거실에 넣는 건 해바라기 나 너무 무서워. 과욕이다.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잡동산이 비슷하게 되는 거니까 네. 좋지 않은 거죠. 요것도 트렌드가 있나요? 뭐 예를 들면은 예전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집에다가 해바라기 해바라기. 액자가 무조건 있었거든. 그랬구나. 근데 요즘은 또 그런 추세는 아닌 것 같아. 이게 뭐 인테리어가 바뀌면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르신들은 해바라기 그림 같은 것도 좋아하시고 네. 크리스탈 같이 빛나는 에너지를 주는 것 이런 것도 좋아하시고 현관에 뭐 절에 가면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는 풍경 풍경. 있잖아요. 네. 좋은 것 같아. 풍경 소리는 탁한 기운을 깨쳐서 좋은 에너지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현관이나 또는 아이의 공부방에 두는 것도 공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소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선생님. 풍경이랑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울 소리라는 것이 귀신을 뭔가 불러들이는 소리라고 해서 놓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들은 것 같거든요. 그거는 풍경은 방울 소리는 아니에요. 네. 방울 소리는 아니고 청아하고 맑고 깨끗한 맞아, 소리가 맞아. 주변에 탁하고 음의 기운을 좀 올려주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니까 사실 인테리어에서는 오감이 중요하거든요. 네. 시각적인 것도 있고 청각적인 것도 있고 후각적, 뭐 촉각적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거를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흔히 이제 우리가 집을 보러 갈 때 이제 뭐 이사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향을 굉장히 중요시한단 향? 말이에요. 남향인지 그치, 뭐 그치. 북향인지. 맞아. 근데 기본적으로 뭐 남향이 해가 잘 들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도 있지만 풍수 지리학적으로도 특히 남향이 더 좋은 게 있나요? 해외 같은 경우는 향보다도 사실 전망을 더 우선시 하거든요. 아, 뷰요? 약간 탁 트인 전망 이런 네.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풍수, 바람풍, 물수에서 볼 수 있듯이 네. 우리나라는 북서쪽의 모진 바람은 피하고 물을 담아두고 남쪽의 따뜻한 에너지를 받는 땅을 이제 길하게 봤던 거죠. 네. 그러니까 향이 남향이면 아무래도 따뜻하고 남서향이면 오후 늦게까지 햇볕이 강하게 집으로 들어오니까 냉하고 차갑고 이런 방해되는 요소들을 좀 지워낼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집은 동양이에요. 아, 동양이 맞나? 그래서 아침에 햇볕이 엄청 세게 들어와. 어. 눈이 너무 부셔. 어. 근데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 저는 알 수가 없는 게 네. 전민기가 집에 커튼이랑 커튼을 무조건 다 닫아버려. 저희 남편이거든요. 낮에도 밖에서 사람들이 우리 집을 보는 게 너네 집 싫다면서 앞에 아무것도 없던데? 아무것도 없어. 어. 공사하고 있거든, 어. 우리 집 앞에. 근데도 이렇게 커튼으로 이렇게 다 닫아버리거든? 아. 요런 거는 어때요? 풍수지리적으로 좋지 않은 거 아닌가요? 햇볕을 너무 막아놓는 거는 네. 공간이 조금 음기가 쌓이기 쉽고 침침해지고 어두워지는 거니까 그치. 사실 채광, 환기,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 본인이 왜 그러냐? 아. 신기하다. 그치. 응. 그 사람은 사람 자체가 약간 어두워서 그런지 늘 불을 끄고 밝은 건 싫다면서 불을 끄고 커튼으로 이제 거실을 늘 닫고.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뷰 이야기도 잠깐 하셨지만 네. 이렇게 한강 뷰와 그리고 이제 산 뷰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근데 윤혜 씨는 어디 더 좋아하세요? 저는 한강뷰보다는 네. 차라리 좀 푸르른 뷰가 나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 저도 20대 때는 한강 뷰를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그런 푸릇푸릇한 뷰가 좋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강이라는 것은 물의 기운이거든요. 오행적으로는. 네. 물의 기운은 약간 반성하고 반성이요? 성찰하고 성찰. 생각에 잠기는 약간 다운되는 에너지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잠깐 보는 것들은 괜찮은데 늘상 보이는 것보다는 사실 강이라고 하더라도 강의 폭만큼 약간 뒤로 밀린 자리가 조금 더 길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조금 더 뒤로. 네, 멀리. 그래서 사실 강에 인근난 자리들을 좀 좋게 봤던 이유는 산맥에서 이제 기가 모이기 시작해서 기가 응집돼서 물 앞에서 바로 멈추기 때문에 기가 모이는 자리여서 이제 선호했던 거고 다만 그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물이 너무 거세게 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거나 네. 뭐 폭포 옆에 있다거나 이런 집들은 좋지 않고 네. 자고로 원래 물은 잔잔하고 바람은 고요해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풍파가 없는 자리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하시는 게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산이라는 것은 이제 사계절의 푸릇푸릇함을 다 느낄 수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좋고 때에 따라서는 산의 형태에 따라서 따뜻한 화기라는 에너지도 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것은 일반적인 풍수도 있고
개인의 사주에 적합한 풍수를 얘기할 때 어떤 공간의 에너지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랑 잘 맞는.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아까 뭐 집에 놓는 물건도 조금 달라진다든지 혹은 내가 사는 집의 어떤 뭐 기운도 좀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윤혜 씨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왜 뭐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저는 오행이 다 있다고 했고. 일단 좀 들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네네. 이제 오행이 이제 목화토금수의 기운이 있는데요. 네. 이제 사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타고난 에너지가 중요해요. 타고난 네. 에너지. 타고난 에너지. 타고난 에너지는 년, 월, 일, 시 중에서 네. 태어난 날짜의 첫 번째 글자거든요. 네. 나는 무엇으로 태어났는가? 오윤혜 뭐로 태어났습니까? 사람. 아, 저는 오행으로 목화토금수의 기운 중에서 하나의 기운으로 태어나거든요. 저는 토, 보석, 칼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금? 네, 금의 기운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의 다- 기운인데 목화토금수의 기운 중에서 금의 기운도 양과 음이 있거든요. 네. 양이라는 것은 양의 금은 뭐 바위, 암석, 뭐 약간 큰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신금이라고 하는 음의 기운은 일간 정도는 얘기해도 되니까 말씀드리면 신금은 마이너스 금의 기운이어서 뭐 보석, 뭐 다듬어진 가공된 어떤 철, 쓰임새가 좋은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분들은 섬세하고 세심하긴 하지만 좀 예민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이겁니까? 신금. 오. 아, 섬세해? 예민해? 맨날 나한테 예민하다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언니는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나한테 투영하는 거였어. 보석 맞지? 약간 그런 에너지들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MBTI처럼 자기의 기질을 아는 것처럼 이제 UMBTI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MBTI. 네. MBTI요? 네. 태어난 명리학적 기준으로 나의 성향을 조금 알아보는 건데 궁금합니다. 오윤혜 네. 성향. 본인의 이제 성향적인 것들을 봤을 때는 네. 어떤 게 좀 있냐면 네. 생각이 일단 굉장히 많아요. 오, 생각 많아, 여러분. 생각이 많다고 뭐 꼭 좋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듣거든요. 내가 없다는 이야기를 네. 많이 듣거든요. 머릿속에 근심, 걱정, 아니면 뭐 망상, 망상 여러 많습니다. 가지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망상 특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 면은 있지만 네. 쓸데없는 잡생각이 많다. 그래서 이런, 되게 엉뚱하거든요. 네,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아, 네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많기 때문에 네. 뭔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에너지도 좀 가지고 있어요. 남자에 대해서 호기심 많거든요. 남자 공부 좋아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이제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한 편. 오, 맞아요. 오. 그래서 결혼도 이렇게 별로 안 살아가는데 안정감 느껴지는 남자랑 했거든요. 맞잖아. 정확합니다. 네. 네. 안정감을 제가 추구하는군요. 위험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기본적으로 편안함, 편하나. 맞아. 위험하지 않은 것들 이런 맞아. 것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한 편이기 네. 때문에 살아갈 때 큰 위험을 무릅쓰거나 이런 네. 느낌이 별로 없는 거죠. 아주 그렇군요. 편하게 가는 네, 이런 그런 사주인 것들을 거죠. 조금 좋아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고 네. 사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좀 보수적인 에너지가 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네. 자기 표현력은 좀 좋은 편이고 네. 어떤 뭐 임기응변, 네. 순발력 네. 그런 끼들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향 자체가 약간 남을 배려하거나 이런 성향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들 네. 이런 일들이 조금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잖아. 맞아. 그렇구나. 따뜻한 우유네. 네, 하지만 어쨌건 저분 조근조근 엄청 잘 먹이신다. 그러니까. 그치? 하지만 내 하지만 법. 신유일주로 태어났거든요. 그게 뭐예요? 신유일주라는 것은 흰 닭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흰 닭 꼭이요. 흰 닭. 닭은 희지 않나? 흰 닭. 흰 닭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기운? 흰 닭의 기운을 이제 신유일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유일주. 일주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 네. 음의 금의 기운을 가지고 일주로 봤을 때는 흰 닭인데 네. 이 기운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영적인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섬세하고 예민한 그런 에너지도 있어요. 언니도 좀 명리학 좀 공부 좀 해봐. 왜 영적인 기운이 있어서? 흰 닭이 약간 영적인 기운이 있고 네, 그런 그리고 느낌이군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호기심. 네.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혹시 오윤혜가 새해
요건 좀 조심해야 한다라든지 아니면 새해 좀 어떤 큰 운이 들어온다든지 요즘 좀 맞아. 고민이 많거든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그거 있잖아 언니 왜? 뭐요? 그 섭외 들어오는데 계속 최종 단계에서 뭔가 물 먹는 거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좀 이렇게 바빠질 것 같으면서도 자꾸 빠그라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네. 뭔가 나의 기운을 막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순리대로 가면 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가 아니면 네. 제가 뭘 바꿔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2020년, 21년이 본인이 느끼기엔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2020년 솔직하게 가자. 기억이 안 나네. 2020년, 21년은 코로나잖아요. 21년은 작년이잖아, 선생님. 작년, 재작년. 내가 보기에는 되게 그 새로운 쪽으로 도전을 했는데 그게 엄청 맞아, 맞아. 술술술술 잘 풀렸고 맞아요. 물론 본인이 노력한 것도 있지만 노력에 비해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 자연스럽게 이동해. 제가 원래 가수였는데 네. 이렇게 방송 쪽으로 자연스럽게 좀 이동한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이제껏 전체적인 운이 본인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살아온 전체적인 운이 저요? 네. 저는 본인이 항상 느끼시기에는 감사하면서 그래도 내가 노력한 것보단 더 잘 잘 되고 됐다? 있다. 예. 오늘 동그라미 세모 X로 얘기하신다면 어떠세요? 근데 전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동그라미. 뭐 일단 보면 운으로 봤을 때는 본인은 운이 별로 없었고 아, 그동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운이 별로 없었고 진짜요? 그래서 가수로서 이렇게 노래 실력은 출중했지만 폭망했나? 그런 게 있나 보다. 작년 2020년과 21년이 운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에너지가 좀 생기는 때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의 변화 에너지들이 생겼고 네. 2022년, 23년은 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예요. 제가요? 네, 네. 돈 더 많이 벌고 싶고 오. 더 활동하고 싶고 네. 그런 욕망이 커질 뿐 욕망이 커져. 실제로 그 결과는 미미하다. 아, 조금 약할 수 있다 이런 쪽이니까 네. 조금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일을 치는 게 없는데 더 안정적으로 일단 갑니까? 20년, 21년에는 우리가 오정 TV를 했으니까 나름 약간의 요걸로 이제 성과가 있었고 네. 이제 23년은 욕망은 커지지만 네. 아직 수확이 많지는 않으니까 좀 기다려라. 언제 수학 옵니까? 옵니까? 덕분 수학은 이제 40대 중반 정도부터 더 올 것 같아요. 곧 오네. 야, 무슨 소리야, 나 지금. 그렇군요. 뭐 기다리면 순리대로 살면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네. 일을 조금 해야 되는 분이니까 네. 계속 그냥 지금껏 일을 하시면 됩니다. 아, 특히 뭐 그러면 딱히 조심해야 할 것은 없다. 기본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하며 사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큰 사고 치기 어렵게 태어났어요. 진짜요? 큰 사고 친 적 있으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큰 사고는 어떤 거예요? 그 제 전세금 전 재산을 주식으로 날린 거. 그거. 이 정도면 큰 사고 아닙니까, 선생님? 운이 좋지 않았대 그때 언니. 제가 보수적이라고 하기엔 전 재산을 걸었거든요. 몇 년도세요, 그때가? 그거 한 30대 초반. 그래서 결혼 못 할 뻔했거든요. 12년, 13년 막 이럴 때인가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12년, 13년과 비슷한 에너지가 올해 23년에 좀 있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네.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하지 투자가 마요. 절대 하지 마. 이미 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가만히 냅둬. 회수하겠습니다. 더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건 이제 안 되고. 보수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정민여 양. 제 걸 보기 전에 네. 잠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고 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의 앞을 환히 비춰줄 바로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청한 일단 비결. 눈이 깨끗해야 하거든요. 건강하고. 맞습니다. 자, 눈이 더 나빠지기 전에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눈입니다. 네. 눈에 좋은 6가지 원료로 만든 건강 차인데요. 자, 결명자, 열매, 뽕나무잎, 구기자, 나무열매, 국화꽃, 복분자, 열매, 감잎 등 눈에 좋은 걸 한 포에 다 담았습니다. 따뜻한 물에 드셔도 좋고 요즘 아니면 추우니까. 하루에 3포에서 5포 정도 이렇게 네. 차처럼 드시면 되는데 이게 더 햅에서 직접 생산 포장 발송하기 때문에 가격도 합리적이고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청한 비결이었습니다. 네. 버텍스 넘버 우리가 소개한 지 좀 꽤 됐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자들은 평소에 립스틱이나 뭐 립글로스 같은 걸 많이 바르니까 입술이 그렇게 틀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버텍스 립밤을 다른 건 다 열심히 쓰는데 그것만 좀 열심히 안 썼었어요. 근데 최근에 진짜 입술이 쪽쪽 갈라져가지고 막 맞아.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버텍스 넘버원의 립밤으로 딱 이렇게 여러 번 덧발랐더니 바로 괜찮아졌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대부분 립밤은 유목민들이 많아요. 그냥 가격대가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니까 네. 여러 가지를 막 다 써보는 거야. 네. 근데 댓글에서도 버텍스 넘버원의 립밤으로 정착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목민이신 분들은 정말 이 제품을 한번 써보시면 왜 좋냐? 원료가 재료들이 너무 좋은 것들을 듬뿍 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흡수되는 제품들 정말 VVVIP가 그 시간만큼은 대부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이버 스토어에 버텍스 넘버원 검색하시면 되고 오정TV 보고 구매했다 하시면 샘플 키트 정말 많이 챙겨드립니다. 네, 저희 사장님이 친히 또 댓글까지 막 맞아요. 달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텍스 넘버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몸을 더 잘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럴 때 좋은 원기 회복 1등 공신 바로 민물장어 고창 좋은 장어 즙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집에 좋은 이렇게 건강 음료들을 많이 사놨는데 네. 김도근이 홀쩍홀쩍 이거를 하나씩 먹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정력도 좋으시다면서. 아니 지금 쓸 데도 없는데 자꾸 이거를 먹냐? 왜 그러냐? 하루에 정말 기운이 벌쩍벌쩍 난다는 네. 거예요. 먹기도 너무 편하고 그래서 뭔가 이제 장어즙은 비리거나 맛이 먹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선택해 보시면 절대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장어로 만든 그런 장어즙이니까요. 구매해 보시고 저희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창 좋은 장어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슬슬 그럼. 정민여 씨는 취미가 신점 보러 다니고 이게 역술같이 네, 만나서 네, 매일 네. 전화하는 이런 타입이거든요. 왜 어떤 고민이 많으신가요? 그냥 저는 매일이 그냥 앞날이 궁금하고 제 자체가 좀 현실에 만족을 잘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윤혜 씨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감사하다, 여기서 만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안정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면 저는 늘 더 높은 곳,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이런 거를 좀 많이 쫓다 보니까 욕망이요. 언제 막 더 잘 될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자, 정민여의 사주입니다, 여러분. 네. 약간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큰 돈에 대한 욕망이 강하게 태어났어요. 큰 돈, 짜잘한 돈, 짜잘한 돈이 모이면 큰 돈이 되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되더라. 자잘한 돈에 대한 계산도 되지만 네. 그런 욕구도 있지만 큰 돈이 가깝기 때문에 네. 월급이나 연금 같은 그런 사소한 돈에 별로 관심이 없고 맞습니다. 어, 연금 안 들고 있거든요. 한방 크게 막 이런 거. 네. 네. 뭔가 투자, 투자, 투기, 투기. 한 방에 일어서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기질적인 것들 때문에 약간의 기복이 좀 있을 수 있고 네. 다만 새로운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도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현재 만족하기보다는 계속 향상심을 가지고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봤을 때 본인 스타일은 안정을 취하면 소박하게 사는 것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이지만 정민현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하고 크게 바라보려고 하는 욕구가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가 많습니까? 오행 중에 뭐가 많길래? 저도 금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경금이라고 하는 이제 금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그랑 똑같은 기분인 아니 난 거네. 신금이었어. 넌 신금이고 경금. 경금이니까 네. 음양이 다른 거죠. 네. 경금의 기운은 양의 금이거든요. 네. 가공되지 않은 금의 기운인데 이 금의 기운은 의협심이나 의리 같은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명예욕도 상당히 강해요. 명예. 맞아요. 그냥 다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평판을 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맞아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결혼하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네.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기질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알아보고 있어요, 남편을? 오윤혜님 같은 경우에는 남편자를 보게 되면 네. 사실 부모님 같은 남자 나한테 따뜻하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남자에 대한 동경이 좀 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면에 그 정민혜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싶은 대상을 원하지만 네. 엔간한 남자가 존중이 안 되면서 결국은 내가 쥐고 잡고 흔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에너지가 좀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민기가 지금 쥐어 잡혀서 흔들리면서 살고 있는 거. 그렇군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결혼 전에도 내가 뭔가 우리 유다현 씨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의 남자를 만나고 만나고 싶다라고 싶은데. 이야기는 했지만 막상 약간 그런 상황이 오면은 제가 도망가. 네.
내가 저기에 젖을 수 없어라고 하면서 좀 그렇게 피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네. 사주에도 나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네. 남자를 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내가 쥐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남자가 너무 강하거나 권위적인 사람하고 잘 안 맞는 거죠. 네. 맞춰주고 네. 뭐 이런 사람이 더 어울린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오. 결혼 운이 혹시 한 번 더 있습니까? 네, 저희 혹시 없습니까? 바람을 피는 기운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러니까 조심해야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은 남자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거든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끊임없이 드릴게요. 도전은 한다. 자, 성공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누군가한테 뭔가를 알려주거나 가르치는 쪽의 일도 잘 맞아요. 아, 진짜요? 정보를 주거나 이런 쪽의 일도 맞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운을 봤을 때는 네. 본인도 이제 40대 중반 정도가 좀 더 지났을 때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이 좀 별로였나요? 운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좀 반복한 편이었고요. 네. 40대 중반으로 갔을 때 조금 더 안정감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습니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 안 돼. 감사할 수 없어, 하루하루. 그러면 아까 그 뭐, 이야기 조심해야 될 하셨잖아요. 예, 저는 막 이렇게 뭔가 성취욕과 올라가려는 그 욕구가 높은데 내 사주가 이걸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마음만 늘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허해지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운의 흐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생년월일을 가지고 일간이라고 하는 목화토금수의 기운 중에 어떤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네. 그리고 일주는 61주 중에서 어떤 것으로 태어났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네. 마지막으로 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십성. 십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10가지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마다의 그 10가지는 자존심 그리고 승부욕 승부욕. 그리고 분석하고 파고드는 성향 네. 자신을 표현하고 알리려고 하는 마음 네. 그리고 꼼꼼하고 치밀함 오, 또는 과제집착력.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본인의 성향 네. 그리고 크게 성취하려고 하는 기획이나 구성력 또는 네. 돈에 대해서 큰 돈을 원하는 것들 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들 네. 그리고 약간 의심하면서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네. 하나는 명예에 대한 욕구 네. 그리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남을 배려하는 성향 네. 이런 식으로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 성향을 이제 십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십성. 이 십성이라는 기운이 사주를 뽑아보면 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견겁재, 식신상관, 편재정재, 평관정관, 편인정인이라는 10가지거든요. 우리나라 말 맞죠? 네. 우와, 그거 다 외우신 거예요? 진짜 똑똑하시다. 지금 거의 AI 같으시거든요. 그래서 얘는 십성 중에 뭐가 있습니까? 십성을 다 말씀드리면 이제 본인의 모든 게 다 노출이 되는 거니까 네. 아니, 그중에서 괜찮아요. 강한 것들을 강한 말씀드리면 거. 편재라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편제가 뭐예요? 편식하는 거? 편재가 사업적이거나 아. 큰 돈을 바라는 성향이 이제 편재인데 네. 보통 편재가 있는 분들은 기획이나 구성이나 네. 아니면 어떤 디자인을 한다거나 이런 성향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정관이라는 성향인데요. 정관수수. 정관이라는 네. 것은 이제 명예욕을 보통 이제 공무원분들 관운을 얘기할 때 네. 그런 정관인데 네. 식신이 정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관의 에너지, 명예에 대한 욕구, 나를 누르는 것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나를 억압하고 누르거나 내 자민이, 명예를 네. 손상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일단 거부하는 성향이 깨부셔. 네. 그게 강하다. 강하다고 볼 수 있고 본인의 십성 중에서 본인의? 조금 아까 배려가 많다 그랬잖아요, 네, 윤혜 씨. 배려의 성향은 이제 편관의 성향입니다. 네. 편관은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고 약간 측은지심이 있고 남의 딱한 맞아. 것들에 공감하는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보통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업종 이런 것들이 잘 맞다고 볼 수 있어요. 테레사에게 몸도 치료해줘야지. 여러분의 정신을 어. 제가 치료해 드립니다. 그런 성향이 네, 있군요. 그런 것들이 맞고 또 하나는 편인과 정인의 성향인데요. 네. 편인과 정인은 이제 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인성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거나 공부하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관심이 많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는 안정적일 수만 있다면 새로운 것들을 배워 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아픈 사람을 좀 치유하며 치료해주자. 사는 것들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과 같은 분에게는 명상, 요가, 명상. 필라테스 참고로 운동은 싫어하세요. 저는 안 운동은 맞는-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운동도 좀 활동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좀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는 거. 왜냐면 본인의 마음이
약간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오래 남을 가능성이 많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진짜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풀고 사는 게 난 필요합니다. 저는 진짜 상처받은 걸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제 아내는 기억하고 있나 보다. 아니면 언니의 어떤 그 무의식이 어. 그거를 누르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아, 그래? 내가 받았던 상처를 올라오지 않게 이렇게 꾹꾹 누르는 걸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잘 참는 스타일이거든요. 사주를 아, 봤을 진짜요? 때는 네. 잘 참고 견디다 보니까 안에 네. 쌓여 있는 것들이 좀 많을 수는 있어요. 봤지? 쌓여 있는 거 빨리 다 쌓여 있- 배출해. 쌓여 있다고 많이. 아, 똥만 쌓여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군요. 그렇구나.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요? 우리가 풍수지리학적으로 둘 다 금이 많으니까 아. 저는 물이 좀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집 안에다가 뭐 어항을 둔다든지 좀 약간 물의 기운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두면은 실제로 좀 도움이 되나요? 자신에게 부족한 에너지를 공간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네. 어떤 말씀하신 소품 같은 걸로 채울 수도 있고 컬러로도 채울 수가 있어요. 컬러요? 그래서 오행의 컬러를 얘기할 때 목화토금수는 나무, 불, 흙, 바위, 물의 기운인데 나무의 에너지는 청색과 녹색, 그리고 불은 빨강과 핑크, 네. 토는 노란 계열, 금은 흰색, 그리고 물의 기운은 검정과 보라로 보거든요. 물이 검정이에요? 검정과 보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럭키 컬러를 얘기할 때 네. 내가 과한 기운은 눌러주거나 설기시켜주는 오행이 좋고 네. 내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도와주거나 나와 같은 오행이 좋은 거니까 그것을 찾아서 에너지를 채우는 걸로 생각하는 게 좋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밥그릇인지 국그릇인지 반찬 그릇인지 알아야 거기에 어떤 반찬과 국을 맛있게 어떤 노력으로 더 담아낼 수 있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를 알아야. 그래서 나를 알려고 하는 노력은 이제 명리학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윤혜는 그러면 어떤 색깔의 뭐 옷을 입거나 좀 중요한 예를 들면 막 미팅 자리라든지 뭐 시험 볼 일은 이제 없겠지만 선을 보러 간다든지 뭐 이럴 때 어떤 컬러를 입으면 좀 좋을까요? 흰색과 노란 계열이 조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윤혜 씨한테는 네. 그리고 그 정민여님에게도 노란색, 흰색 이런 계열이 좀 잘 어울린다고. 노란색이 뭐였지? 아까 뭐였지? 토의 기운이고요. 토. 흰색이 금의 기운. 금의 기운. 우리 이거 오정TV 배너랑 싹 다 노랑이랑 흰색으로 바꿔버릴까? 전 걔랑 노른자처럼. 전 노란색 옷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거든요. 나도 노란색은 잘 안 그거는 입어. 꼭 흰색은 옷이라기보다는 어떤 포인트가 되는 소품을 할 때도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왜 많이 그런 사주나 이런 쪽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사람의 얼굴만 봐도 뭔가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든지 혹은 그 진짜? 사람의 뭔가 기운이 어떻다든지 기운은 있겠지. 이런 게 다 보이세요? 그렇죠. 지금 뭐 어린 친구들 봐도 얘가 어떻다라는 느낌이 좀 오잖아요. 어린 친구들 보면 얘기하는 뭐 싹수가 있다거나 어떤 얼굴만 봐도요? 아니 행동이나 태도를 봐도 그쵸. 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얼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의 체상이나 목소리나 여러 가지를 같이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많이 보면 그 사람의 에너지가 느껴지죠. 어떤 사람일 것 같다. 네. 저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알고 싶지 않대. 지금 살짝 뒤로 물러나죠. 아니야, 그래도 보고 계셔. 두 분의 얼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거는 네. 광대죠. 아, 광대. 광대 왜? 이거 깎아야 혹시 이거 됩니까? 성욕이 많습니까? 광대는? 광대는 오지랖이고 나 오지랖 없는데. 너 많아. 나 진짜. 아, 그래요? 오지랖은 활동력이고 아, 네. 활동력은 이제 일에 대한 것들이 강하다는 그런 건 거죠. 많죠. 그래서 이제 관상을 보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과 친분을 쌓기 전에 한순간에 느껴지는 에너지가 중요해요. 아, 그럼 딱 뭔가 느낌이 나 쟤랑은 안 맞을 것 같아 라면은 그건 진짜 자신의 직감이 맞는 거겠네요? 본인의 어떤 그 직감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네.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너무 탁하다거나 뭐 악독한 느낌이 든다거나 뭐 음기가 많아 보이거나 네. 어떤 약간 더러운 인상이라거나 아, 더러운 인상이 어딨어요. 인상이 더러운 인상이 있죠. 진짜요? 뭔가 추잡해 보이는 인상이 있습니다. 뭐가 뭔가 있지? 정리가 안 된 얼굴. 그럼 거업 같은 스타일을 말하는 건가? 잠깐 보여드리고 싶다. 잠시만 제가 찾아볼게요. 진짜 사실 잘 이분은 없는데. 어떠신지. 자, 이분 한번 보시면서 네. 그냥 딱 느껴지는 기운. 누구세요? 오정과 같이 함께하는 게스트 분이십니다. 이분의 지금 관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얼굴을 보게 돼서 느껴지는 것은 네. 이제 정돈이 안 돼 있죠. 미안해.
솔직히 정도는 안 돼 있잖아. 근데 이날 제일 꾸미고 온 게 이 정도거든요. 네. 정돈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네. 본인이 선택하는 과정이나 일의 방식이 정연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후죽순, 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니까 네.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일은 많이 하지만 네. 사람의 약간 치이기 쉬운 그런 에너지가 좀 있어요. 에너지가. 그래서 얼굴에서 중요한 거는 네. 오악이라고 하는 이마와 코끝과 양쪽 광대와 턱. 네. 오악이거든요. 거기는 약간 살짝 나와 있는 것이 좋은데 네. 어떤 얼굴을 봤을 때 굉장히 한쪽 부분이 도드라져 보인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네. 균형과 밸런스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한 명만 좀 더 물어볼게요. 이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음의 기운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분 생일 혹시 아세요? 굉장히 음기가 많아 보이긴 하는데 그분 생일 제가 압니다. 네, 어떻게 되세요? 근데 선생님의 눈에도 딱 사진만 봐도 음기가 가득한 게 느껴지시나 봐. 근데 이분은 이제 사실 얼굴에서는 음기가 강하지만 네. 이제 사주로 봤을 때는 양의 기운이 있어요. 아, 양의 그래요? 기운이 있긴 한데 좀 보충이 되는군요. 양의 기운이 있긴 한데 네. 까다롭고 까칠한 면이 있고 맞아요. 자존심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을 잘 털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맞아요. 그 스트레스가 다 저한테 오거든요. 네. 무슨 관계세요, 두 분은? 저희가 같이 동거하는 네. 사이거든요. 저랑 안 맞죠? 두 분의 관계는 그냥 지인궁합이에요. 실제로 지인궁합이래. 지인과 다를 바 없거든요. 아, 네. 너무 웃긴다. 네. 궁합에 그게 나옵니까? 지인으로서는 괜찮습니까? 그러면? 네, 어떤 합의 에너지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하지만 약간의 거리감이 좀 있어 보이는 진짜요? 거리감? 거리감이 있다는 건 서로 만나는 접점이 별로 없다는 건데요. 네. 만나는 접점이요. 그러니까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선생님? 뭔가 좀 떨어져서 걷는 느낌이 있어요. 떨어져서 걷는. 왜냐면 실제로 이분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거나 이러면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분이 거실에서 이제 좀 저한테 대화를 하려고 치면은 제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방에 있으면 이분이 만약에 방에 들어온다. 전 거실로 나옵니다. 이런 거리를 좀 유지하는데 요게 그래도 좋지 않나요? 근데 이 약간 인연이 좀 있기 때문에 거리가 유지되어 있어서 관계가 유정할 순 없지만 네. 그래도 이게 잘 끊기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인이죠, 지인. 지인이면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오래 할 수 있는. 네. 이분의 관상은 어떻습니까? 누구세요? 이분도 저랑 오윤혜 씨의 동거하는 남편분이세요? 분이거든요. 네.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이분은 되게 굉장히 섬세한 분인데 섬세하고 네. 네. 자존심이 강하고 네. 그래요? 괜찮으세요, 이분하고? 이분은 괜찮은데 그분의 마음은 모르겠어요. 저는 괜찮지 진짜 않으실 것 같아요. 속을 모르겠어요. 같이 살면서도. 이분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자기 표현력이 이렇게 잘 있게 태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면은 강하고 본인도 이제 스트레스가 되게 많고 네. 좀 음기가 오히려 강해요, 이분이. 사주적으로 보면요. 네네, 사주적으로 봤을 때 음기가 좀 강한 편이고 어둡다는 거지? 그런 음기가. 좀, 뭐 좀 예민함도 있고 자존심도 강하고 네. 그러니까 맞춰주기 괜찮으세요, 남편분을? 그냥 무시하거든요. 맞춘다기보다는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잘 맞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굉장히 남성적이고 격정적이고 막 끌고 가는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남자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에너지가 좀 있고. 맞아요. 제가 요즘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네. 약간 고민이잖아. 제가 그런 게 끌고 있고, 가죠. 본인이 끌고 갈 때 남편은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요? 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남자는 그 기질을 갖고 있지 않아서 못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오은혜 하는데. 씨가 멱살 잡고 이제 끌고 가고 그렇게 있는데 끌고 가는 게 어울립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남편분의 사주를 봤을 때도 네. 내가 모든 것을 여자의 것들을 책임지고 끌고 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같이 벌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을 원해요. 사주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좀 좋다고 얘기할 수 네, 있어요. 그 같이 만들어가는 중이죠. 네. 전민기 씨 있잖아요. 네. 그분은 언제 언제? 도대체 잘 됩니까? 이분은 작년, 재작년이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잘 지나가셨나요? 네. 작년 괜찮았는데? 이분은 근데 본인처럼 네. 본인과 마찬가지로 욕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욕망 부부. 성욕만 없는 거구나. 네. 큰 돈에 대한 욕구도 좀 강한 편이고 이런데 올해부터는 그래도 운이 조금 약간 들어오는 모양새 같고 네. 좋은 쪽으로의 어떤 결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47, 8 정도 되면 조금 더 안정감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마흔 그냥 일곱 결론은 그- 다 40대 중반을 다 넘어.
넘어가야지만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구나. 아유, 선생님의 네. 길을 우리가 너무 네. 뺏은 것 같아서 맞습니다. 약간 길을 채워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여러분들 새해에 또 건강 지킬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정 쇼핑에서 판매하는 산양삼 순백인데요. 맞습니다. 새해 건강을 좀 지키고 싶다. 혹은 우리 부모님 더 건강하게 이제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설 선물 뭐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정 쇼핑 들어가셔서 산양삼 순백 지금 1+1 행사 중이고 무료 배송으로 산양삼 순백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정 쇼핑에서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아주 부담 없는 금액의 좋은 제품입니다. 바로 퀵킷 볶음밥인데요. 요즘 뭐 볶음밥 하나 먹으려고 하면 한 10,000원 정도? 막 배달하게 되면 2만 원 이상 꼭 이제 구매를 해야 되니까 네, 부담스러워요. 가게 장바구니가 진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요거는 거의 한 봉지에 3,300원 꼴? 맞아요. 그쵸? 세 봉지 사시면 야채는 8,900원, 네. 김치는 9,900원이고 많이 사실수록 40%까지 할인이 들어가니까 냉동실에 쟁여 놓으셨다가 기름 한 방울 없이 얼린 그대로 후라이팬에 한 3, 4분 정도 볶으시면 아주 맛있는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네. 우리 가정의 비상식량으로 키키 볶음밥 오정 쇼핑에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 지금 방학이야. 엄마들 너무 힘든 시즌이란 말이야. 제일 힘든 게 새끼 밥 차려주는 건데 네. 그냥 퀴퀴 볶음밥으로 편하게 방학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제 막 남편들 사주까지 좀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띠 이야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유나 씨는 무슨 개띠. 개띠, 저는 소띠인데 요 띠별로도 좀 궁합이 있고 그 해에 좀 요 띠는 조심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띠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아, 근데 이제 그래요? 보통 이제 띠를 가지고 얘기하면 직관적으로 알기가 쉬우니까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합이 되는 띠는 있거든요. 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네. 합은 4살, 8살, 12살 사의 배수로 어, 위로 아래로 합이 가게 잘 되면 맞아? 합이 돼요. 아, 우리가 뭐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요 말이 그럼 일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띠 같은 경우는 사유축 합이니까 네. 뱀띠, 닭띠, 소띠가 잘 맞고 어. 그리고 해묘미, 돼지, 토끼, 양이 잘 맞고요. 네. 그리고 신자진, 원숭이, 쥐, 용이 잘 맞고 다 잘 맞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그리고 인호술, 범, 말, 개가 잘 맞죠. 아, 개는 말이 잘 맞는다고? 네, 그렇게 지금 이 말씀드린 띠는 다 사의 배수거든요. 아. 근데 이제 띠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고 나머지 기운도 같이 봐야 되고 네. 띠만 가지고 올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이제 아까 역학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운도 그렇고 살면서 이 사람이 어떤 풍파나 계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바뀌기도 합니까? 진짜 많이? 예를 들어서 막 금이었던 사람이 막 예를 들면 전 모르니까 막 물이나 이런 기운 아니면 막 이렇게 좀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살면서 바뀌기도 합니까, 사람은? 타고난 사주팔자의 기운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밥그릇인지 국그릇인지 반찬그릇인지는 바뀌지 않고 네. 그것은 이제 명인 거거든요. 명은 바뀌지 않고 운은 계속 바뀌거든요. 운이라는 것은 이제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이 있고 매년 바뀌는 세운이라고 하는 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운과 세운의 관계를 보고 그 사람의 현재가 포장도로인지 비포장도로인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결국에는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은 거야. 그래, 맞아. 내가 뭐가 잘 맞고 내가 뭘 조심해야 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이제 밥그릇이 국그릇은 될 수 없으니까 뭘 담을 수 있는 거는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이게 되게 와닿거든요. 나를 아는 거 계속. 난 내가 만약에 종지 그릇이면은 나를 국그릇으로 만들고 싶거든. 근데 이건 안 된다. 종지에 뭘 담을지. 넘친다. 이런 거를 잘해서 좋은 거를 작게라도 잘 담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자기 얘기가. 자신을 알고 자신의 그릇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인생에서 뭔가를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가만히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 낮춰야 될 때인지를 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천지인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시간이 천이거든요. 내가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시간을 달리 쓰는 것이 이제 천이고 네. 지는 이제 말씀드렸던 풍수의 개념이죠. 내가 사는 집과 사무실에 대한 공간을 어떻게 바꿔서 나의 에너지를 올리느냐. 그리고 이는 나를 알고 타인을 아는 것들 그리고 어떤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워낙 이제 유명인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테고 다양한 사주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말도 안 되게 이 사람은 사주가 좋다라고 느낀 분도 계세요? 좋은데 그렇게 안 살고 있다라든지 있죠. 보통은 이제 사주의 구성의 격도 그렇지만 네. 운의 흐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명예와 돈을 얻을 만한 네. 그런 사주가 있고 네. 실제로 그런 사주를 봤을 때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형들을 좀 봤을 때 네. 혼자 감당하고 감내해야 되는 인생을 몰아넣었던 그런 시간들이 꼭 있었던 것 같고요. 노력을 했다. 네,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노력 안에서는 혼자 있던 시간이 있었고, 그 안에서 실수와 실패를 했지만, 그것을 참고 삼아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노력을 했던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운의 흐름이 좋았을 어떤 때를 만나서 네. 이제 그게 발현됐던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운이 좋을 때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든 다 좀 잘 되는 편인가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이 조금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공부하고 네.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 거는 운의 영역은 아닌 거니까요. 내가 조금 잘 될 때는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거나 네.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일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자연스러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운이 좋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봐서도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좀 편안하고 여유롭고 그렇죠. 이렇게 되나? 운이 좋을 때는 평정심이 생기거든요. 아, 편안한 상태. 네. 난 항상 편안한데 맞아, 맞아. 근데 그거는 이제 언니의 어떤 수련이나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어. 수련이나 노력을 했던 기억은 별로 없는데 이게 그래. 제가 무디거든요. 그럼 뭐 성숙함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성숙함으로. 외부의 어떤 자극에 내가 크게 분노하거나 원망을 안 가지는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을 때는 예민해져. 맞아요. 조금 어떤 부분이 아프면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안정적인 상태가 운이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때는 참 좋은 시기야. 너 운이 좋아. 근데 그게 가만히 있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치. 그 운을 만나서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그때 이제 발현이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나의 최고의 운을 잡을 수 있는 거지. 맞아.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맞아.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운이라는 것은 포장도로냐 비포장도로냐는 도로의 환경이고요. 네. 그리고 세운이라고 하는 매년의 운은 그 안에 정체나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거든요. 그런데 나라는 자동차는 이미 뭐 SUV건 세단이건 정해져 있지만 내가 그것을 갈고 닦는 노력들을 하게 되면 밟아야 될 때 조금 더 잘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이분 사주가 궁금하네. 저도요, 안 알려주니까 막 더 미치겠거든요. 불인가 불? 지금. 안에 막 뜨거운 막 이런 사람인데 겉으로는 일부러 좀 그런 척 하시는 겁니까? 막 평정심을 평정심을 유지하죠? 유지하려고? 몸이 안 좋아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아,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몸살이에요, 몸살. 몸살이시구나. 그럼 다음에 컨디션 좋을 때 또 아픈 사람은 나와주실 수 건드는 거 있으세요? 아니야. 아, 그러실 수 있죠. 기회 있으면 또 네. 뵙겠습니다. 오늘 또 선생님 몸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빨리 보내드려야겠네요. 괴롭힐 수도 없고 네. 저도 진짜 원래 컨셉이신 줄 알았는데 몸이 안 좋아 핑계 아닐까? 갑자기 나으시는 거 아니죠?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부터 감기가 뚝 떨어지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좀 저희 오정에 궁금한 신년 사주나 뭐 네. 인생 사주, 그리고 남편의 사주까지도 좀 봤고, 풍수지리적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거를 좀 배치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네. 새해에는 모두들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무엇보다. 오정TV도 네.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오정 가족들 저는 새해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다. 건강. 우리 선생님도 아프지 마시고 정말 우리 모두 건강하게만 한 해를 잘 시작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